이제 두 분의 관심 종목들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볼 텐데요. 먼저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 어떤 종목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시켜 볼까요? 네. 아까 이제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하락장에서도 강한 종목은 IT 업종이다. IT주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의 이제 포트에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는 IT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먼저 첫 번째로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전공정을 하는 이 제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LG 쪽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과거에도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지난 상반기 때. 바로 하반기에 OLED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 OLED 투자 확대가 된다면 납품사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동안 이 LG 디스플레이가 발주를 한다면 이 당연히 수주 부분들은 3분기부터가 반영이 될 거고 3분기 이후로는 당연히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증가는 3분기 때 공략을 하느냐? 아니죠. 미리 공략을 해야 선침해가 되고 저점에서 종목을 공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특히나 LG에서 이번에 또 특히나 하반기에 V30이라는 휴대폰 또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될 건데, 이 휴대폰 모델이 흥행을 한다면, 성공을 한다면 당연히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나 대박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바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이 시장에서 시장을 이 뒷받침하고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현재 투신과 연기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보시면 이 투신 쪽에서 계속적으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좀 시장 대비 현재는 강한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바로 저점에서 원래 시장 대비해서 조금 낙폭이 나왔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상승폭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다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주가 상승률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대입니다. 자, 그래서 앞전 지지를 받은 구간이 15,000원 구간인데 이 구간을 저는 손절가로 좀 잡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 고점이 18,250원인데 18,500원까지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IT 관련주인 주성 엔지니어링이었죠. 매수 가격은 시가 이하이고요. 목표가 18,500원, 손절가 15,4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아, 네. 제가 이제 저 수익률 그 상위에 없어가지고 오늘은 좀 공격적인 종목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공격적인 종목으로 또 예.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늘 그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미국과 중국의 흐름들을 좀 보자고 말씀드렸죠. 네. 아무래도 중국 하면 또 주식거리이기 때문에 또 이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이제 한국전자인증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한국전자인증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이제 우리가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할 때 인증서 서비스를 사업으로 이제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인증서 서비스까지 또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아까 이제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제 배달 어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좀 너무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은 배달 문화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2003년도였나 그때쯤에 이제 한 분이 넘어가서 배달 문화를 이제 퍼뜨렸고, 최근에 들어서 중국에서 배달 그 어플의 사용자 수가 5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배달 어플은 수수료를 이제 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5억 명이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수수료 자체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주가 또한 상당히 많이 상승했던 부분들 우리가 눈에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대한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목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그 모멘텀 자체가 아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알리페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또 넘어와 있기 때문에 알리페이를 뭐 GS25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뭐 점포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알리페이를 사용하려면
글로벌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전자 인증에 또 수혜가 또 받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실 한국전자 인증 예전에 많은 상승을 보여주었다가 좀 하락을 보여주었다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주는 사실 이게 한 1년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네. 근데 1년 동안 지속을 해주다가 갑자기 2016년 작년 한 중순부터 해서 좀 많은 하락을 보여주다가 이번 연도 들어서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찍어주나 싶었더니 다시 한 번 더 큰 낙폭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들어서 한번 급등이 났었거든요. 이때 한 2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여기서 120선을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을 하다가 눌려주면은 120선 밑에서 저항을 받아주면서 마감하거든요. 근데 한국전자 인증은 이때 한번 엄청나게 상승 이후에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5일선, 11선, 단기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종목들이 점차적으로 저점을 올리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5일선이 11선을 돌파를 하면서 조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뉴스가 나온 게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급등했던 이유가 이제 5억 명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좀 상승했던 부분들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주봉상에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120주선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저항 라인 때는 똑같은데 3주 동안 똑같은데 저점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여기가 급등 초입 구간이다. 그러니까 폭발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하셔서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그냥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8,000원 구간. 그러니까 한참 전에 저항 라인 때였던 그러니까 바로 직전 고점의 저항 라인 때가 8,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목표가는 8,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7,000원이죠. 7,000원은 20주선이 위치한 이 7,000원을 종가상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매매가 진행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알리페이 수혜주로도 꼽히면서 차트상으로도 급등 구간 초입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죠. 한국전자 인증 매수 가격은 시가 이하이고요. 목표가 8,000원, 손절가 7,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또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 살펴볼 텐데 역시 이번에도 IT 관련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역시는 역시입니다. 네, 예. IT 관련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이거는 LG에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이번에는 삼성에 관련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원익 IPS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부터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던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이번에 1테라의 낸드를 개발을 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 시키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혁신적인 겁니다. 그렇더라면 결국은 이런 3D 낸드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D램 관련된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발주를 하는데 당연히 이걸 수주를 납품하는 기업들, 대표적인 원익 IPS가 좀 수혜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나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익 IPS 역시나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건 결국 투신과 연기금들이 받쳐주는 종목들입니다. 자, 지금 역시나 이 IT주들의 계속적으로 투신 계열들이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전부 다 좀 눌림목이 나오면서 약간 기관계들, 특히나 펀드 계열들 쪽에서 차익 실현을 잡았는데 차익 실현을 잡아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재차 포트에 편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이 투신 쪽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이 투신이 들어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바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인터플렉스라는 종목도 있고요. BH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인데 그렇다면 이 원익 IPS가 삼성전자의 반등에 의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현재
추세적으로 한번 상승했을 때마다 항상 눌림목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앞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계단 형식으로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직전 지지라인과 더불어 가지고 추세적인 부분이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손절가 3,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홀딩을 하고 가시면서 직전 저항대인 35,000원까지 바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가 이어지는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하셨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원익 IPS. 매수 가격은 시가 이하이고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3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저는 또 중국과 관련돼 있는 종목을 또 들고 네. 왔습니다. 사실 중국과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바로 수혜 뭐 이슈가 나와준다면 상한가를 뭐 바로 가는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쪽으로 좀 이제 편중이 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로 갖고 온 종목은 FN 리퍼블릭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뭐 이 종목이 사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뭐 보안 카메라, 그 다음에 화장품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관심을 받은 이유는 보안 카메라 쪽 때문이 아니라 화장품 때문에 좀 이슈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외국인들 좀 많이 들어와주는 모습, 제가 봤을 때는 이 외국인들이 그냥 들어오진 않는 것 같거든요. 저 충분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화장품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스킨앤스킨이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 뭐 한국 화장품,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업종 자체가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아무래도 이 중국 사드 배치 때문에 좀 업종이 좀 별로 안 좋다라는 평을 받다가 뭐야 실제로 까봤더니 뭐 영업이익은 상승했네 이러면서 한번 상승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려주다가 원가 절감이 되겠다. 그러니까 경쟁이 조금 약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더 이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 좀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업종이 좀 이슈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FN 리퍼블릭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FN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사실 많이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네. 예전에 보면은 뭐 월 단위로 140%, 150% 올라갔었고 2015년에는 3,700%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만큼 이슈에 민감한 종목이고 사실 급등이 아주 많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4월 달까지는 그렇게 큰 흐름은 보여주진 않았어요. 4월 달까지는 그렇게 큰 흐름이 없다가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에서 한번 갭상승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횡보세에 들어가주는 모습, 그리고 이 횡보세 계속 이 박스권에서 저항을 보여주다가 한번 저항, 그 다음에 60선 지지를 보여주나 싶더니 여기서 이탈 한번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V자형 패턴을 보여주면서 60선까지 다시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움직임이 무엇이냐? 61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급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한번 빠져나갔다가 다시 60선까지 온다는 것은 수급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 어떤 수급?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종목이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씩 눌려주다가 21선의 지지를 받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선에서 아예 60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충분히 반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골키퍼 없다고 뭐 골 안 들어가겠습니까? 61선 위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61선을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를 61선 위에서 형성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강하게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주봉상에서도 지금 깔끔하게 음봉으로 모든 이평선들이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120주선은 아예 너무 그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볼 필요가 없다. 충분히 위쪽으로 저항 라인대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준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3,250원으로 주봉상 이것도 저항 라인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3,250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400원으로 주봉상에서 5주선이 위치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5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빠르게 정리를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FN 리퍼블릭이었죠. 역시 중국 모멘텀이
흐름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매수 가격은 시가 이하이고 목표가 3,250원, 손절가 2,4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각각 두 종목 시총 4개 종목을 살펴봐 드렸는데 상대방 종목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없는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은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님의 종목 궁금한 점이 없는지 궁금해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우라노스 전문가님은 키워드가 IT, 주식골 전문가님은 키워드가 중국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네. 아, 중국이 어느 때 중국인지 일단은 그게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한국전자인증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일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현재 일단은 뭐 카카오뱅크가 나오면서 카카오뱅크 출범에 따라서 일단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과연 지금 이 개인들이 수급이 붙은 자리에서 바로 올라갈 거냐? 저는 사실 지금 기술적 분석을 본다라면 올해 초죠. 올해 초에 K뱅크가 출범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네. 이 자리에서 이제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은 2016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1월 달 사이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 자리에서 그대로 꼬그라졌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종목이 이런 리스크가 없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예.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에 대해서 그 대륙. 예. 사실 저 뭐 괜히 주식골이 아니죠. 뭐 중국 하면 주식골이기 때문에 네. 사실 예전에 그 DST 로봇이라는 종목도 항저우에 진출한다는 그 이야기만으로 상한가를 쳤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26%가 또 급등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중국에 진출하겠다 이런 발언만 나와도 충분히 상한가는 간다라는 얘기겠죠. 사실 이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 한국전자인증이 진짜 뭔가 계약을 하든 말든 어차피 기대감을 먹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중국과 연관이 있다면 충분히 상한가도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K뱅크, 카카오뱅크 수혜주로 한 차례 반등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세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이셨는데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의 오늘 관심 종목 모두 다 IT와 관련된 종목이었잖아요. 네네.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IT 쪽으로 이제 좀 가져가시는데 예. IT 업종은 좋아요. 업종은 좋은데 사실 가는 놈만 가거든요. 맞습니다. 네, 좀 보면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예.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은 대형주예요. 너무 이제 무겁고 사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한 번에 막 많이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 뭐 6개월 정도를 네.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네, 사실 다음 주면은 이제 시즌 2가 마무리가 되는데 다음 주까지 가능한지 예. 그거 좀 궁금하네요. 당연히 일단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1등한 놈이 계속 1등합니다. 사실 뭐 1등한 사람이 바로 뒤에 있는 2등한테 1등 자리를 물려주겠습니까? 자,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가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터플렉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난주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셨던 분들에게 분명히 하락장에서 강한 종목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지난 8월 8일부터 이 인터플렉스의 수급과 더불어 가지고 흐름을 보시면 압니다. 8월 8일부터 시작해서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전부 다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에서도 역시나 8월 8일부터 시작해갖고 현재 31%대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와. 자, 지금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31%가 나왔다면 충분히 뭐 다음 주까지는 제가 순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관심 종목들 살펴봤는데 총 4개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높은 수익률 기록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법 강의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 강의는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내용인지 살짝만 좀 미리 공개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일단은 시장이 계속 불확실성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시장이 저점을 확실하게 찍었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시장의 수급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조종장이 좀 길게 나오더라도 분명히 이런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차기 주도주 공략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의 강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두 전문가님의 수익률 배틀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